네,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24포인트 가까이 코스피가 빠지면서 동시효과로 들어갔었는데요. 자, 오늘 마감 상황을 먼저 지수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나왔는데요. 코스피가 2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1924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반면 2.89포인트가 올랐습니다. 547포인트까지 장이 오르면서 코스닥은 상승, 코스피는 하락으로 장이 엇갈렸습니다. 자세한 시황을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해 듣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흐름이었습니다. 전일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과 옵션 만기와 같은 이벤트에도 상승세를 지켜냈던 코스피, 오늘은 결국 하락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이 출발은 상승으로 했습니다. 이 1950선을 터치하는 모습 나타내기도 했지만 이 기간의 매도세가 문제였습니다. 기간 쪽에서 매도 물량 강하게 출회하면서 오전장에서 하락 반전됐는데요. 이 오후장 들어서는 외국인마저 매도로 포지션 틀었습니다. 막판 들어서는 1920선이 붕괴되는 등 급락세에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가운데 1분기 어닝 시즌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이 조선과 또 건설, 자동차와 같은 1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판단되는 이 업종의 주가 역시 오늘 우리 지수에 부담을 안겼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1920선은 지켜낸 모습입니다. 오늘 1%대의 내림세 보이며 1924포인트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3,501억 원의 매수세가 이어졌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2천억 원의 매도세를 외국인 역시 오후장 들면서 매도로 포지션 틀었는데 오늘 839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이 사흘째 상승세 보였습니다. 장중 550선을 재탈환하기도 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 나타냈는데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2.90포인트 올랐습니다. 547포인트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지수 상승 견인해줬는데요. 반면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 출회된 하루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세가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오늘 1130원 선 위에서 이어진 환율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 막판 들어서면서 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1130원 선은 지켜내지 못하고 장마친 모습인데요. 오늘 환율 1129원 10전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다 하락세입니다. 이 삼성전자 특히나 막판 들어서면서 더 많이 밀린 모습인데요. 오늘 1.49%의 내림세입니다. 151만 7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자동차 살인방 역시 나란히 내림세입니다. 현대차가 1%, 현대모비스는 이 실적 우려감의 급락세입니다. 6%대의 내림세 보이며 27만 4,500원에 기아차 역시 오늘 2%대의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2위까지 살펴봅니다. SK하이닉스는 약세였습니다. 오늘 시총상위 12위 중에서는 이 한국전력만이 빨간불을 켜면서 장마친 모습인데요. 한국전력 오늘 3만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LG화학 역시 오늘 4%대의 내림세 보이면서 24만 3,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전혀 상반된 흐름입니다.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 흐름인데요. 셀트리온이 강보합권, 파라다이스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 4%대의 강세 보이며 21,8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오늘 SK 브로드밴드가 5%대의 강세, 오늘 유통주 흐름이 좋았는데 이 GS홈쇼핑도 4%대의 강세입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7위부터 12위까지입니다. 이 동선은 1%대의 하락 흐름, 다음 역시 2%에 가까운 내림세가 이어졌고요. 파트론이 오늘 3%대의 강세 보이며 29,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자동차주 주가 동반 내림세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1%, 기아차가 2% 내림세 이어졌고요. 특히나 현대모비스 6%대 급락세, 이 부품주 역시 빠졌는데요. 만도가 5%에 가까운 내림세 보이며
오늘 99,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1분기 어닝 시즌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부진한 실적이 전망되는 조선주 주가 오늘 동반 하락세가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대장주인 현대중공업이 6%대의 내림세 보이며 18만 8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대우조선해양 역시 많이 밀렸습니다. 7%대의 급락 흐름. 이 조선주 중에서는 STX 조선해양이 가장 큰 폭의 내림세인데요. 13%대의 급락세 보이며 3,23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GS건설의 실적 쇼크 여파에 전해 하락 흐름을 보였던 건설주 주가 오늘 역시 내림세입니다. 현대건설이 1%, 대림산업이 2%대의 내림세고요. 특히나 GS건설 전일에 이어 오늘도 가격 제하폭까지 밀렸습니다. 35,7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오늘 통신주 주가가 동반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 마케팅 경쟁 심화로 인해 부진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돌고 있기 때문인데요. SK텔레콤이 1%대의 내림세입니다. 오늘 17만 2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이 통신주 중에는 KT가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 2%대의 낙폭 보이며 3만 4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전자결제 관련주 주가 오늘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 모바일 시장의 성장 기대감 때문인데요. KG 이니시스가 2%, 다나리 3%대의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인포뱅크가 2%대의 상승폭 보이며 오늘 9,06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4의 무선 충전 기능을 탑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 주가 오늘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RF텍이 2%, 캠트로닉스가 4%대의 강세 보였고요. 특히나 뉴인텍 오늘 상한가입니다. 1,48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STX 그룹주 주가가 오늘 강하게 밀린 하루입니다. 직원들의 급여마저 미지급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금 사정이 최악인 것으로 판단됐는데요. 오늘 투매가 강하게 나온 하루입니다. STX가 12%대의 급락세 보이며 3,250원에 STX 조선해양 역시 13%, STX 엔진은 하한가입니다. 오늘 4,12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신성그룹주 주가 역시 오늘 동반 하락 흐름이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이 채권단의 공동관리 신청설이 불었기 때문인데요. 신성솔라에너지가 4%대의 하락 흐름, 신성 FA와 신성 ENG는 하한가까지 밀린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영일 연구원을 연결해서 오늘 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정리부터 해볼까요? 예, 금일 코스피는 25.57포인트 하락한 1924.23포인트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에 나서면서 지수 하락폭이 좀 커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465억 원, 그리고 기관은 2,295억 원을 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코스피는 대북 리스크 영향이 다소 좀 약해지면서 주 중반 이후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금일은 다소 좀 재차 하락을 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좀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2주 연속 지금 하락 중이고요. 이번 주에 0.1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도 좀 다소 좀 수급 쪽에서는 다소 불안한 모습이 좀 나올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관들 쪽이 기관 매매가 이틀 연속 지금 3일 연속 순 매도를 지금 보이고 있고 그 규모 자체도 2천억 원대로 상당히 지금 큰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 부담이 지금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이제 15일 이후 북한의 태양절 이후에 지금 북한 리스크가 일부 좀 완화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환율 쪽에서의 긍정적인 변화가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그동안의 매도세를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업종들이 이번 주에 지금 건설업종이라든지 조선업종 그리고 화학업종들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컸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지금 시장에 좀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업종이라든지 종목 선택에 있어서는 다소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하는 선택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IT 업종들의 강세가 지금 현재 두드러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1분기 실적과 그 시장 자체가 지금 추세적인 상승이 어렵다는 점에서 좀 방업종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1분기 실적 시청치 역시 좀 방어업종이 좀 유리한 국면이고요. 최근 1분기 실적 시청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은 종이목재 그리고 음식료, 유통 등의 경기 방어업종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들 업종 중심으로 해서 좀 다소 좀 보수적인 스탠스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주 전망을 이어서 들어볼까요? 예, 다음 주에는 북한 리스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금일 이제 선물 시장에서 상당한 좀 매도세를 보였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스탠스가 좀 완화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전까지는 다소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지수 하단 자체가 일단은 뭐 1900포인트에 대한 심리적인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가 조정이 발생을 한다면은 경기 방어업종이라든지 중소형주 중심의 단기 대응은 좀 유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영일 연구원과 함께 오늘 장 마감 그리고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장 수급을 분석하겠습니다.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의 수급적인 특징과 업종별 특징 이어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장 상황 굉장히 오후 들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상황을 잠깐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일단 오후장 특히나 1시 이후부터 굉장히 급격한 지수의 하락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1940선부터 종가 기준 1920선까지 장 중반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굉장히 많은 투매 물량들이 이 2시 가까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좀 쏟아져 내리면서 지수 자체를 급격히 좀 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늘 장 삼성전자도 그렇게 크게 마감을 좋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1%대 넘는 역시나 하락세로 좀 마감을 했다는 점이 좀 특이 성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원인을 좀 찾아본다고 한다면 일단은 북한에 대한 그런 상황은 지금 현재는 아닌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유력하게 지금 현재까지 아직까지 정확한 결과는 나오고는 있지 않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그 GS건설의 어닝 쇼크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보게 되면 이 플랜트 관련한 이 문수장비 업종도 오늘 조선중공 업종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건설 업종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화학주들이 굉장히 좀 요새 다시 한번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그런 여파로 해서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뿐만 아니라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좀 이렇게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약간은 그런 부분들이 어느 부분과 연결이 돼 있냐면 이런 프로그램 매도세가 동반 매도세가 좀 이렇게 같이 출해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장 중반에 이게 급격히 좀 매도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한번 보게 되면 전반적인 그 오늘 외국인들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추이만 놓고 보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외국인들 같은 경우 장 초반부터 어느 정도 매수는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서 굉장히 급격한 매도세를 보였는데 그게 바로 이제 지수가 하락하던 시점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1시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역시나 2시 들어서도 소폭 다시 한번 매수로 돌아서는 듯 했지만 역시나 매도세를 크게 내려오면서 장은 2시경에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꽤 나오면서 그때부터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다만 오후장에 종가 부분에서 매수를 했다는 점이 지수 자체는 조금 방어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적극 매수는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역시나 계속적으로 순매도세를 보이다가 실제 1시나 2시경에 해서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다만 2시에 2차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물을 내놓을 때 기관들은 그때부터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를 방어하려는 노력은 보였지만 시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수 전체를 좀 올리기는 힘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장에서는 일단 북한의 그런 리스크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한 것이 아니라 어제 건설주들 특히나 그 GS건설의 어닝 쇼크로 인한 동반 섹터들 그리고 연관된 섹터들이 동반적으로 좀 프로그램 매도세가 크게
나오면서 장을 좀 충격으로 몰아넣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적으로 역시나 프로그램 매도세를 이제 보게 되면요. 차익 비차익 거래 장 초반 그리고 특히나 1시까지는 괜찮았습니다. 1시까지는 역시나 괜찮은 모습들이 이렇게 포착이 됐었고요. 특히나 2시 들어서 외국인들이 2차 매도를 크게 내놓기 시작했을 때 차익 비차익이 동반적으로 역시나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차익 거래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종가 부분에서도 역시나 큰 폭으로 매물을 내려오면서 사실상 이 차익 거래가 시장을 좀 이렇게 주도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반면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했던 부분은 역시나 비차익 쪽으로 해서 일부 지수 섹터를 좀 방어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은 오후장 들어서 종가 부분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모습이지만 그렇게 크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대형주들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 1.3% 하락하는 가운데 대형주들이 1.6% 하락을 했고요. 중형주 같은 경우는 0.12% 상승, 그리고 소형주는 0.86% 상승하면서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소형주들이 이어질 때 역시나 코스닥 같은 경우도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역시나 코스닥 지수 0.53% 코스피 대비해서 상당히 견고하게 좀 방어를 해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코스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오늘 상승 주도한 업종들은 의약품 업종들입니다. 의약품 업종들 최근에 들어서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두터워지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오늘 장에서 그런 상승세가 좀 가장 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적 성수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게 되면서 이 섬유의복 업체 오늘 섬유의복 업종이 오늘 장에서 1.64% 역시나 강세로 좀 마감을 했고요. 그 뒤에서 종이목재라든지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물론 개별적인 이슈도 있지만 오늘 장에서는 방어주들이 상당히 좀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기가스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 보이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업황 개선 기대감들이 이제 작용하게 되면서 역시나 지수 상승 아니더라도 지수 하락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융시장에도 좀 좋은 소식들이 이제 들려왔는데 사실상 은행주들, 금융주들은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은 하지 않고 은행주들 같은 경우 특히나 0.29%대 강보합권에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반대로 오늘 역시나 하락 업종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건설업종과 연결되는 플랜트와 관련된 산업들, 조선중공업 업체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그리고 또 현대모비스에 대한 어닝 쇼크가 일단 루머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자동차 관련 섹터들이 역시나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건설업 어제 이어서 역시나 좀 부진한 모습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화학주들, 경기 순환 섹터들 최근에 들어서 더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투매로 인해서 역시나 저점을 다지는 구간인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더 낙폭할 것인지는 향후의 흐름들을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장 충격은 나왔지만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전체 장세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지금 최근에 악재가 터졌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많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경계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섹터들이 동반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프로그램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하락으로 베팅이 나오게 된다면 최근에 지수를 버티고 있었던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여타 IT 섹터들도 동반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들어볼까요? 네. 오늘장 첫 번째 특징주를 들 것 같으면 NHN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N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라인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일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헤어질 때 카토케라는 말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일본 말로 라인 시대, 그러니까 라인해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라인이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라인 자체는 이 카카오톡과 마찬가지로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유대 관계가 상당히 강해서 최근에 이 NHN의 상승세 무려 지금 올해 들어서만 굉장히 높은 폭으로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30%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수급 동향을 동시에 한번 보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역시나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연기금이 주체로 되게 되면서 본격적인 상승 탄력을 좀 잃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기관 투자자들 골고른 매수세가 좀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20만 원 후반대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조금 불안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시나 그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도를 보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장 막판에 사실 외국인들이 순매도세로 전환했지만 NHN 같은 경우는 장 중반에는 사실상 순매수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단기 추세 상승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추격 매수는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볼 기업은 대연입니다. 대연은 최근에 이 신규 브랜드를 내놨습니다. 듀엘이라는 그 신규 브랜드를 내놓게 되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서 좀 호평을 받고 있다라는 측면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하단 부분이 1,100원 선이었는데요. 거의 100% 가까이 2,000원 넘게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 중요한 거는 물론 이 신규 브랜드에 대한 성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지만 실제적으로는 실적세가 그렇게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그 기대 이익에 대해서는 지금 주가 자체는 어느 정도 도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경계하시는 것이 좋고요. 기간의 지속적 매수세가 있긴 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시려고 준비하셨던 분들은 관망세로 좀 지켜보는 것이 좋다라는 점 그런 점들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역시 오늘 장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던 업종인데요.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이 개량 신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출이 더 많아진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고 있는데 유나이티드 제약은 이 중소형 그 제약사들 중에서도 R&D 파워가 굉장히 강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뭐 약간 인하라든지 그런 점들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오히려 다 이겨내고 특히나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무려 3배가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출 기대감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수출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 밴드는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돼 있다라는 것이 지금 주가가 약간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좀 부담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 동향으로 보게 되면 역시나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상승폭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격 매수는 이 기업은 굉장히 수급이 좋은 상황이지만 오늘 장에서는 좀 추격 매수를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성규 팀장과 함께 오늘 장 특징주 정리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터 전략을 이어가겠습니다. R&B 인베스트먼트의 조준성 이사 그리고 대신증권 강남역삼센터의 정종국 대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터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주목 선정법은 뭘 살까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조준성 이사께서는 4월 3일 1972포인트의 갭을 메울까 그리고 지난주 패턴을 유지하면서 실적 호전 우상향 종목에 대해서 종목 선정법 제시하셨습니다. SK텔레콤을 종목으로 골랐고요. 정종국 대리는 코스피 관망, 코스닥 매수, 실적 상향 전망, IT 중소형주에 관심을 두자고 했고요. 기관이 매수하는 코스닥 바이오업종에 관심 두자고 했습니다. 마크로젠을 꼽았네요.
네, 자 먼저 조준성 이사께 이 주식을 살지 말지에 대한 그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뭐 하는 그 기준금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뭐 25bp 내리느냐, 뭐 50bp 내리느냐 그런 얘기가 포커스에 맞춰졌는데 실제적으로 하는에 대한 어떤 그 정책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작년에 엔화가 80엔 한 10월 달부터 이게 4분기죠. 그리고 지금 1분기가 지났습니다. 한 2분기 정도 지났는데 엔화가 초약세로 가면서 우리나라 그 엔저로 인한 어떤 수출 경쟁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나 안 받나 이제 체크하면서 앞으로 한은이 환율 정책을 어떻게 해가느냐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야지. 방송에서는 어제 그냥 계속 기준금리 어쩌네 뭐 단기적인 어떤 일로 좀 어제 쇼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은의 어떤 환율 정책이나 지급 준비율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특히 어제 주목해야 될 거는 한국은행에서 성장률을 2.8%에서 2.6%로 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반기에 어떤 올해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더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기준금리 동결을 했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 환율 정책을 잘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이번 장세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전반전에서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컸고 후반전에서 GS건설 충격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이 GS건설 해가지고 뭐 하한가, 오늘까지 하한가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하한가 나올지 다음 주 월요일은 좀 풀릴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시가총액이 조가 넘어가는 종목이 있어가지고는 부도나기 전에는 그렇게 심하게 뭐 갭 하한가 3번을 제 그 주식 경험으로 통해 봐서는 아직 못 봤는데, 나름대로 오늘 또 100만 주는 매수가 됐습니다.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GS건설이 이제 풀릴 건데, GS건설의 이 충격에 대한 포커스는 딱 그겁니다. 이 그 우량 대기업이 그 건설업체가 이게 뭐 역사가 짧은 회사가 아니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해외 건설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있다고 자부해 왔는데, 어떤 그 내부적인 어떤 관리나 어떤 비용 계산이나 가장 중요한 거, 원가 관리라든지 이런 가장 중요한 거, 리스크 관리를 못했다는 거에 있어서 충격을 받는 거죠. 특히 GS건설이 올 초에 회사채에서 1조를 땡겼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채를 사갔던 어떤 신용평가기관, 그걸 평가했던 평가기관이나 그걸 받아갔던 기관 투자가 굉장히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프게 됐고, 이런 그 대기업이 이런 그 먼저 행태를 보였다는 거. 그러면서 여타 주변 종목에 넣었다. 이게 GS건설을 이제 배신을 때려버린 거죠. 가장 주식시장에서 GS건설이 뭐 5천억의 어떤 손실을 봤다 이런 것보다는 GS건설의 그런 투명성이라도 이런 게 이제 불신이 버렸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큽니다. 그러면서 삼성 엔지니어, 뭐 전에 뭐 대림산업, 뭐 하다못해 이제 중공업이라든지 중공업 같은 데 유럽연합이 많죠. 그런 것까지도 해서가지고 쟤네들도 뭐 재무제표라든지 쟤네가 보여줬던 어떤 자료들의 어떤 근거들이 투명성이 확실할까,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늘 이런 투매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시장에 있어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휩쓸려 내려간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GS건설이 이제 하한가 풀리면서 이제 매매가 좀 되게 되면은, 뭐 하한가 또 다음 주에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 지금 매매가 풀리게 되면은 오늘 그냥 휩쓸려 내려간 종목들 꽤 많다는 걸 생각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들어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부터 오늘 종가로 해가지고는 오늘 종가까지 저가가 이제 된 거죠. 그러한 종목들이 있어가지고는 단기 반등의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죠. 너무 급하게 빠진 거고 휩쓸려 내려갔다는 거. 거기에 있어가지고,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이거 해소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 좀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여기 있어가지고 휩쓸려 내려갔던 것들이 자신 있는 종목들은 바로 또 회복을 할 겁니다. 물론 업종 자체는 좋지가 않죠. 이러한 종목이 있어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하고, 수급에 있어가지고 요러한 느낌이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 주 초에 외국인이 지난주 1조 3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월요일 많이 팔았죠. 그러면서 화요일 덜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화요일까지 해가지고 1900선까지 찍고 코스닥도 급락 3일째 들어오면서 반등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올 하루 해가지고 급하게 팔면서 외국인 좀 매도가 안정이 됐습니다. 외국인 매도 안정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불안 심리에서 파는 이런 그 개념들이 오늘까지 이런 그 GS건설 여파랑 같이 국내 기관들의 여파 같은 심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해가지고 금요일까지 외국인들이 뭐 특히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지고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어제 좋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음 주
뭐 올화수 해가지고는 여름 오늘 짱돌 맞았던 크게 하락했던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투자 심리가 좀 약간 개선하는 좀 의미가 좀 되지 않을까 이걸 같이 엮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있어가지고는 다음 주에도 일단은 조금 내부적으로 이제 북한에 있던 권력층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 자기네 이 권력을 지키려는 어떤 세력들의 그냥 최후의 발악 같은데 이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미사일을 발사하네 안 발사하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권력층의 어떤 거기 자기네 그 밥그릇을 지키는 의도와 그 다음에 어떤 그 대국가들의 어떤 그 어느 정도 봐줄 것인가의 어떤 그 조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특히 보통 보면 낮장 불입이라든지 뭐 이런 말 있죠. 이미 뚜껑 뭐 미사일 연료도 주입도 하는 식도 하고 미사일도 배치해놓고 하기요. 그냥 조용히 끝내기에도 좀 애매하면서 뭔가 약간 결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나마 이제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이고 북한에도 약간의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적으로 이쪽이 호전이 되게 되면은 조금 많이 어떤 그 불안 심리가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요거는 그 북한 리스크에서는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물론 지수는 빠졌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실마리 또 시작으로 볼 수 있는데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어떤 이 북한의 어떤 줄다리기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그마한 나라가 미국을 상대하는 그 외교 전략을 피고 있습니다. 가진 게 너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도 리스크는 안고 갔지만 그래도 이번 주 금요일로 봐서는 좀 약간 좋은 징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미국 시장을 얘기를 하겠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이 수급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뱅가드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이번에 북핵을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매도 물량 나왔던 거는 많이 좀 진정이 됐고 그러기 때문에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자꾸 올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15,000원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일단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서 해가지고 우리가 1900선을 찍고 제가 지난주에도 코덱스 레버리지 그 지수 관련주를 이제 저가에서 해보자는 것도 미국 시장이 받쳐주기 때문에 2000선을 뚫고 가지 못한다더라도 1900선에서 1950이라든지 이번에 뭐 갭 메꿀 자리 1974를 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미국 시장도 계속 자빠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950 오늘 보는 것도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초강세이기 때문에 1900선은 저가 메리트, 1900선 이하는 저가 메리트였던 그 원동력이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하셔가지고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저점 같은 경우에 빠지게 되면은 다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주식을 살까? 정종욱 대리님은요?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좀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운 장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요. 지금 거래소가 좀 오늘도 좀 많이 빠졌는데 그 이유가 올해 초에는 대변수 때문에 좀 우리 증시가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뱅가드 벤치마킹 변경 이슈, 그리고 북한 도발, 그리고 엔화 약세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 증시가 메리트를 잃어서 좀 많이 빠지고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나왔는데 이제 GS건설 그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는 실적 시즌에 맞게 좀 실적이 좋게 나왔다면 그 초반에 그 대악재들이 좀 소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실적이 좀 많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GS건설, 화학주, 조선주 전반적으로 전부 다 좀 많이 큰 폭으로 좀 빠지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실적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서도 좀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좀 봐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건설주는 좀 당분간은 하한가 맞고 계속 많이 빠지고 있지만 저가 매수보다는 당분간 좀 관망하는 유지를 좀 계속해서 이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좀 개선된다는 그런 뉘앙스가 보이거나 그런 신호들이 보이면 그때 코스피에 대해서 좀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좀 봐보면요. 일별로 거래소 그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다가 최근 이틀 연속으로 해서 계속 매도가 나왔는데 기관별로 보면 올해 들어서 지금 외국인은 4조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은 3조 9천억 정도 매수가 나왔는데 어차피 코스피가 가려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되고 매수세가로 좀 돌아선다 그러면 우리 증시는 좀 올라갈 것 같고요. 거래소는 좀 관망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 수급이라든가 기관 수급도 굉장히 좋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에서 거의 1,000억 정도 가까이 좀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지금 코스닥으로 움직이는 거는 외국인보다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러면 최근에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IT 부품주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실적 시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영업이익이 최고 좋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좀 좋은 신호를 보였었는데 건설주가 실적이 좀 안 좋으면서 좀 다른 쪽으로는 좀 안 좋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적이 좋게 나오는 업종들, IT 업종들, 가는 종목들 계속 가고 있으니까 가는 종목도 최고가 경신했다고 해서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가는 종목들 잡고 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좋은 수익률을 좀 내지 않을까 싶고요. 대약제가 좀 나오면 그걸 좀 저점 매수 기회로 삼으시고요. 뭐 실적 관련된 거는 좀 건들지 말고 대약제 북한발 뉴스 나왔을 때 좀 지수가 좀 빠지면 그때 좀 저점 매수 해가지고 분할 매수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선정법 듣겠습니다. 조 이사님.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북한 리스크 이제 우리 북한하고 남한하고 문제가 아니고 이제 대외적으로 이런 문제로 올해 말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장세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팔았다 하면은 또 다시 저가면서 기회주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장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뭐 개인 투자가 하신 분들 어려우신 분은 어렵고 뭐 물리신 분은 굉장히 힘드실 건데 뭐 작년부터 이거 뭐 판세가 뭐 보여줬죠. 안 되는 쪽 계속 안 되는 쪽으로 보여줬고 되는 쪽은 되게끔 하는데 이제 더 부각이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종목들 간신 종목을 해가지고 대략적 보니까 12개를 찍어드렸습니다. 뭐 대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세코닉스, 액토즈소프트, CJ, 코스맥스, KMW, 슈프리마, 스카이라이프, 나노스, 자화전자, 파트론, 대상, EM텍 있는데 요 중에서 이번 주 굉장히 힘든 장세에서도 저점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신고가 나온 게 7개 나왔습니다. 요 종목에서. 이런 종목들 매매하신 분들 이번 주 굉장히 좋았을 거나 아니면은 뭐 그래도 뭐 굉장히 뭐 선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가 이러한 종목들이 되는 그 색깔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이번 어려운 장세 다음 주도 마찬가지 이러한 종목들이 뭐 이번 주처럼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급락 패턴이 나올 예상은 안 했었지만 그래도 급락 패턴이 나왔는데 또 다시 살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종목도 있죠. 그런 구별을 이제 또 해내가야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종목들은 이번 주에 간신용을 보신 분들은 느꼈을 겁니다. 퉁 빠지더라도 결과적으로 다시 온다든지 고가를 벗어나고 고가를 올려놓거나 하면서 되는 건 되는구나 생각을 할 겁니다. 매매는 어렵죠. 그러면서 이런 거 매매할 때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욕심 버리고 하신 분들은 괜찮았을 겁니다. 이걸 한 방에 찍으려고 하신 분들은 그냥 뭐 사가지고 그냥 덜덜 떨린다든지 이러겠죠. 근데 계속 빠지면 빠질수록 저가 매수 매매로 전려고 하게 되면은 뭐 이런 고점 내지 아니면은 저점 대비해가지고 10% 20% 올라오는 거죠. 물론 이제 종목에 써가지고 좀 거기 불러드린 종목에서 내부적으로도 이제 좀 정보 좀 찾아야 됩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는 오늘 29,000원, 27,000원 적점 찍고 29,000원 올라왔는데 다음 주 이제 무상 증자 골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피해 가실 분들은 이제 정리하셔야 되고 이제 또 종목별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주말을 이용하셔가지고 이제 보셔야 되고 아직까지도 요 종목들은 된다고 다음 주도 요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서 흔들릴 때마다 어느 선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분 차트를 보시면 30분 차트가 있는데 그걸 같이 일봉하고 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런 근거에 있어가지고는 지수가 아직도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 갈 자리가 아니 다시 반등 자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또 미국 시장의 어떤 조정을 보이게 되면은 이번 주 패턴대로 다음 주 다시 패턴을 그대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정종욱 대리께서는요. 저도 방금 말씀드린 조 이사님처럼 가는 종목들 많이 빠졌을 때 그 반등해서 그 빠진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종목들로 좀 매매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IT 부품주들 너무 지겹게도 들었겠지만 최고가 경신하는 것들은 결국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내수주 쪽, 대상, 오리온 이런 쪽들도 계속해서 가고 농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종목들을 계속 따라가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약제 발생했을 때 주식 좀 빠지면서 종목 빠질 때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 잡고 올라간다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IT 부품주들이 계속해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언젠가는 차익 실현이 나올 거고 IT 부품주들 중에 이제 IT 부품주들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 업종이 어떤 건지를 좀 봐야 되는데 기관들이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 코스닥에 상장되는 바이오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IT 부품주들은 현재 매매를 하고 있고 매매를 하시고 그 다음 업종으로는 좀 바이오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종목 선정법을 들었습니다. 자, 이 선정법을 적용해서 또 추출한 종목이 있는데요. 자, 조 이사님. 네, 이번 주는 그냥 좀 무난하게 SK텔레콤을 갖고 왔습니다. SK텔레콤도 이게 코스닥 종목이었으면은 뭐
다시 18만 5천 원 정도 들어올 종목인데 거래소의 큰 종목이죠. 색깔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 종목이 반등 안 하고 계속 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정도 이제 반등을 봐야겠죠. 이러한 개념이 이제 CJ라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CJ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러한 패턴 색깔들입니다. 내수주이고 물론 기관 수급은 안 좋지만 그래도 여태 이런 패턴을 만드는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많이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런 패턴이 무슨 패턴이라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이제 차트 보시게 되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본으로 보시게 되면은 61선 깨져가지고 밀렸습니다. 근데 이게 반등 들어가고 하면서 차근차근 내려간 게 아니라 그냥 한 방에 18만 9천 원 찍고 한 방에 17만 2천 원, 1천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한 방에 내려왔죠. 그러면 월봉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종목 장타에서 가지고는 월봉이 살아있으면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추세가 이탈 안 한다 말씀드리는데 이 까만 선이 5개월짜리입니다. 5개월짜리 까만 선이 받치고 있죠. 그러면 대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 까만 선이 계속 받치고 있죠. 순간에 한번 깨진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까만 선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SK텔레콤 기준에 가지고 이런 대상만큼 아니죠. 색깔 자체가. 그러나 정고점을 가지 못한다라도 17만원에서 18만원 정도, 기분 좋으면 18만 4, 5천도 가능하겠죠. 목표가는 레포트 보게 되면은 22, 3만원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파스권 매매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번 주 코스닥 매매 하듯이 하게 되면은 17만원과 18만원 사이는 충분히 반등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17만원이 깨지고 16만 5천원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16만 5천원 깨서 17만 4천원 때린다 생각하시면은 물량은 더 잡아 들어가는 거죠. 17만 1,000원 찍고 그냥 18만 가면은 물량은 적은 거죠. 게임이 있어가지고는 17만 1,000원 정도 충분히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하로 들어온 거는 그냥 박앤셀이다 생각하시고 잡아 들어갔다가 반등 들어가면 CJ처럼 CJ 같은 경우도 13만 6천원 찍고 오늘 14만 5천원 들어옵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을 다음 주 이렇게 적용을 해보겠다. 단기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네, SK텔레콤 선정했고요. 자, 정종욱 전문가 대리께서는 마크로젠 말씀하셨죠? 네, 저는 일단 오늘 마크로젠이라는 종목 갖고 왔는데요. 일단 마크로젠이라는 회사는 유전자 분석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일단 유전자 분석에서 한 87%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우스에서 2%, 바이오칩에서 한 1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한 63% 정도 되고요. 내수는 37%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액 자체가 작년 매출액이 428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9% 증가한 수치고요. 영업이익은 54억 나와가지고 전년 대비 한 2%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으로는 590억 원, 전년 대비 39%, 그리고 영업이익은 73억 원을 12.5% 증가한 수치인데요. 일단 그 바이오 업종 자체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매출액보다는 향후에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 좀 많은 그런 가격적인 그런 가산점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마크로젠 자체도 현재 지금 우리나라 그 의료 시장에서 좀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지금 의료 시장 자체가 지금 처방에서 지금 이제 그 전에 처방 받기 전에 그걸 찾아내서 그걸 이제 관리하는 그런 걸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유전자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처방할 수 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마크로젠이 의료 시장에서 좀 좋은 그런 사업적인 역량을 좀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전자 분석 시장 자체가 확대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좀 마크로젠, 바이오 중에서도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일단 차트상으로 좀 봐보면요. 지금 오늘 다행히도 계속해서 3일 연속 좀 상승해서 좀 조정을 좀 받을 걸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요. 21선에 좀 오늘 안착하면서도 한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한 번쯤 십자 나오면서 좀 조정을 한번 받으면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 여전히 안심하게 21선에 선착했기 때문에 좀 안심해도 될 것 같고요. 일단 기관들이 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올해 들어서 지금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이 한 9만 주 정도 좀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일 전부터 투신권에서 좀 차익성 매물량이 좀 나오고 있었지만 3일 연속 또 이틀 연속 또 투신권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에서 특히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났던 투신권에서 좀 매도가 나왔더라 하더라도 연기금, 좀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연기금에서 그걸 좀 물량을 좀 받쳐줬고요. 그리고 또 어제 오늘 계속해서 투신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좀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마련될 거라고 좀 봐지고 있습니다.
뭐 매수 가격은 내일 시초가로 매수를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내일 급반등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좀 안 하고 좀 조정을 한번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로 좀 그 매수가를 잡았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이 41,2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한 35,000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추천 종목 들어봤고요. 지난 종목 AS 하겠습니다. 조 이사님. 네,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종합 거래소에 있어가지고는 뭐 삼성전자는 먹을 폭, 지수는 1900선은 갈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먹을 폭이 없고 뭐 여타 여러 개 있었고 다른 종목들은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대표적으로 코덱스 레버리지를 했는데 미국 시장이 뭐 기도를 해야겠죠.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다음 주도 좀 선방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종합주가 있어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1900선을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든 뭐하든 간에 뭐 깨지면 이제 저가 매수 대응으로 대응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4월 3일 날 1972포인트입니다. 저가가 거기 종합주가에서 이러한 갭은 보통 메꾸는 게 기본사였습니다. 기본사.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이런 작은 갭은 메꾸는 게 이제 맞는데 1972포인트 4월 3일 날 종합주가지수 갭을 메꾼다면은 코덱스 레버리지 기준 해가지고 저가가 12,200원, 고가가 12,500원입니다. 실제로 오늘 방송에서 오기 전에 그냥 12,000원 정도 유지했으면은 절반을 때려서 나머지는 갭 메꿀 때까지 가본다든지 아니면 절반 때린 거를 뭐 다시 이번 저점 들어오면 다시 산다든지 이런 전략을 이제 말씀드리려겠는데 일단은 다시 뭐 원위치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종합주가지수보다는 좀 더 내려온 상황인데 코덱스 레버리지가 빠지면 그냥 저가매수 대응으로 가고 일단은 흐름이 있어가지고는 한번 갭을 메꾸는지 안 메꾸는지 한번 그걸 목표로 잡고 한번 더 갖고 가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정대리님의 AS입니다. 지난주에 오닉 IPS라는 종목을 좀 추천드렸는데요.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 코스닥 지수랑 좀 많이 좀 똑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두 번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코스닥도 좀 장대 음봉이 나왔었는데 코스닥 지수가 오르면서 오닉 IPS도 같이 이렇게 그 하락분을 충분히 메워주고 있고요. 오늘 또 시초가는 좀 올랐었는데 고점은 좀 올랐는데 종가가 좀 빠지면서 코스닥이 좀 빠지면서 오닉 IPS도 좀 같이 음봉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수급상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뭐 기관 외국인들 뭐 계속해서 투신권들 특히 연기금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은 조금 수급이 좀 안 좋게 움직이지만 계속해서 투신들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계속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보다 코스닥 장세가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과 같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오닉 IPS 빠질 때마다 한번 매수해도 될 것 같고요. 계속 현재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좀 들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AS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께서 세워주신 다이렉트 전략 화면으로 정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조준성 이사, 정정욱 대리 두 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보다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